앵무새 입양 전 알아야 할 것 3편에서는 끼룩이와 함께 생활하며 느낀 것들 중에 개인적으로 알았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이 예민하다는 점이다. 처음 끼룩이를 데려왔을 때는 경계가 너무나 심해 내가 앞에 있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였다. 조금 친해지고 나서는 밥그릇에 먹을 것을 넣어두면 스스로 밥을 먹을 정도는 되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기를 안고 분유를 먹여주는 것을 본 이후로는 밥그릇에 담긴 먹이를 스스로 먹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먹이를 직접 손으로 져야 먹기 시작했다. 앵무새에게 유아태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와, 참 똑똑하다 생각도 했지만 질투를 심하게 한다는 것에 불안해지기도 했다. 자, 끼룩이 먹어봐. 오이고 먹어봐. 왜 안 먹어? 먹어봐. 먹어봐. 옳지. 먹어봐. 물론 모든 개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끼룩이는 굉장히 잘 삐지고 삐진 것이 꽤나 오래간다. 한번 호되게 혼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나를 의도적으로 피한 적도 있다. 삐지면 여자친구 달래듯이 열심히 달래줘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피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쯤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삐지기 시작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먹이를 줄 때 유튜브를 보면서 먹이를 주면 먹지 않고 기다렸다가 쳐다보면서 눈이 딱 마주쳐야 먹기 시작했다. 밥 먹을 때 관심이 집중되면 훨씬 잘 먹는 끼룩이인데 잘 안 먹으면 우쭈쭈 칭찬을 해줘야 잘 먹기 시작했다. 먹기 싫어? 다 먹었어? 좀만 더 먹어봐 끼룩이. 아이고 한 입만 더 하자. 에이 한 입만 더 하자. 일로 와봐. 한 입만 더 하자. 한 입만. 한 입만 더 하자. 한 입만. 조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옳지. 그럼 뭐 그냥 무시하고 밥그릇에 주고 알아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끼룩이가 스트레스로 자해를 시작하고 나서는 이런 사소한 것조차 스트레스로 받아들일까 미안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무엇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점도 매우 자괴감이 크게 들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 신경 써줘야 하는 점이 많아질 수도 있고 앵무새뿐만 아니라 집사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아뒀으면 한다. 물론 예민하긴 해도 내 와이프보다. 두 번째는 앵무새와 친하게 지내기 위한 노력은 순간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점이다. 반려동물인 만큼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앵무새와 지내는 모습을 바랄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와이프에게 친해지는 법과 입질 교육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줘서 끼룩이는 나와 와이프 모두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내는 아기를 돌보기 위해 예전만큼의 관심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럴수록 끼룩이는 점점 더 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한쪽으로 애정이 쏠리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가족 중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을 내민다든지 이런 스킨십을 하게 되면 입질을 하는 상황이 자주 나오곤 했다. 끼룩아, 끼룩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번 친해졌다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 속에 즐거움도 많겠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모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 반드시 알아뒀으면 한다. 세 번째는 함께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끼룩이는 세장에 아무리 물고 뜯고 놀 것을 넣어두어도 그걸 뜯지 않고 항상 내가 만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편이다. 예를 들면 키보드, 휴대폰, 리모컨 등인데 이런 것들은 쉽게 끼룩이의 타겟이 되곤 한다. 실제로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류에 관심을 보이고 자주 물어뜯곤 해서 집에서는 액세서리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의 구멍을 보면 알겠지만 함께 반려동물로 지낼 생각이면 이것저것 자주 부순다는 거 감안을 해야 한다. 그리고 여행과 같이 집을 비울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문제다. 가까운 곳에 믿을만한 호텔링이 가능한 앵무새 카페나 집사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충분한 먹이와 물을 두고 하루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 믿기 힘들겠지만 끼룩이는 내가 게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정확히는 자기를 앞에 두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관심받지 못하는 것을 매우 잘 캐치한다.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애착관계가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너무 달라붙는 관계에 피곤함을 느낄 때도 있다. 네 번째는 훈육의 어려움이다. 이 정도 되면 예상하겠지만 끼룩이는 아기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처음에는 일부러 공격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우면 공격을 먼저 하기도 한다. 아기가 4세 정도 되면 앵무새와 어울리는 법과 훈육법을 가르쳐 보겠는데 지금 만 2세도 되지 않아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어른이라 하더라도 입질 훈육이 결코 쉬운 것은 절대 아니다. 경우에 따라 그리고 사람에 따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네이버 앵무새 카페에 가입해서 입질을 검색해보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보다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공격성이 있어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재분양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앵무새가 가족들을 공격하는데 어쩌지를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상당히 많다. 덩치가 큰 반려동물은 공격성을 보일 경우에 목줄과 같이 공격적인 행동을 제재할 방법과 수단이 있지만 앵무새의 경우는 도구보다는 직접 핸들링하며 순치시킨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는 것에 공포가 있는 사람은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5번째, 파우더가 심한 종이 있다. 기름샘이 발달하지 않은 종은 파우더를 동반하는데 파우더를 통해 자신의 깃털을 관리한다고 한다. 필연적으로 파우더가 엄청 발생하게 된다. 파우더 관련해서 유튜버 태공도사님의 영상을 참조 위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물론 모든 앵무새가 파우더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털갈이를 하면서 가시깃이 부서질 때 각질 같은 가루들이 날리게 된다. 파우더가 있든 없든 어느 정도 날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염이 심하다면 입양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자신의 알레르기나 비염 정도를 파악하고 입양하려는 앵무새의 파우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까탈스러운 모습이 있는 반면 분명 반려동물로서 매력도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살면서 이렇게까지 동물과 교감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서적인 교감이 가능한 반려동물이다. 하지만 앞선 이유들로 파양되는 앵무새가 생각보다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다. 앵무새 입양 전 자신의 생활 중 일부를 내어줄 각오를 하고 진정으로 한 생명을 잘 키울 수 있을지 잘 생각해보고 앵무새 입양을 생각했으면 한다.